그렇게 사람들이 안달복달하면서 외야금 가입할 때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왜 그러냐? 인재 관심이 높아졌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다 왔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은 지금까지보다는 적을 수 있다. 지금 사서 내년 이맘때 어디에 사서 더 웃을 것인가를 보는 거지. 지금 당장 단타 29년차 이코노미스트인데 저는 예측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의 레벨을 보면 미국 달러는 지난 10년간 제일 비싼 레벨이고 한국 원화는 지난 10년간 제일 싼 레벨인데 굳이 지금 여기서 그걸 사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돈의 이야기, 네. 돈의 흐름에 올랐더라.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달러를 저희가 또 안 볼 수는 없죠. 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강의 노트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대요. 지금 달러 가치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소확개미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참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풀어볼까요? 달러 이야기부터. 일단 달러라는 게 불황에 강해져요. 불황, 예. 안전자산. 예, 안전자산. 그래서 경제가 좀 나빠진다 싶으면 달러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고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 보면 외화 예금이 그렇게 늘었대요. 벌써 예, 몇백억 불씩 막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그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하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달러 사라 그럴 땐 안 사다가. 작년부터 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한 1년. 일단 달러부터 좀 하자면 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달복달하면서 외야금 가입할 때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요? 네, 지금은 좋은 시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 인재 관심이 높아졌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다 왔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은 지금까지보다는 적을 수 있다. 어깨 정도다. 어깨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린 같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또 다 오버슈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있어요. 제일 저평가된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당신한테 돈이 딱 생긴다면 1억 불 투자해라고 펀드가 생기면 네. 뭘 살 것 같으냐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 사겠지만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글로벌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달러는 너무너무 강한 데 비해서 그리고 달러에 투자해 놓은 우리의 자산 가치는 이미 올랐어요. 그런 데 비해서 한국 원화는 환율도 한 30% 급등해서 이제 원화의 가치는 반대로 30% 떨어졌고 더 나가서 한국 주가나 미국 주가나 또 똑같이 또 30%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 환율 최고 좋을 때 주가 최고 좋을 때 고점에 비해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사실 50% 60% 빠진 거예요. 달러로 환전한 코스피는 고점에서 사실은 반토막 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가격이 안 움직여도 환율 때문에 환율에서 20% 이상 깨졌으니까. 환차손이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렇죠. 작년에 이맘때 1,100원인데 지금 1,300원이니까 네. 여기서 환율이 200원 거의 20% 거기다 주가는 고점에서 1,000포인트가 빠지면서 여기서 한 30%. 이 둘을 합치면 거의 50%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는데 미국은 나스닥 많이 빠졌다고 해도 30%. 맞아요. 자, 어디가 싸죠? 글로벌 투자자라면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꾸 버리세요. 자, 이제 외국인의 마인드로 그렇죠. 다시 아니 뭐 세팅을 우리가 해서. 꼭 그렇게 미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돼야 될 이유는 없는 게 내가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이다. 아부다비 국부펀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가는 30% 빠져서 거기가 마이너스 10% 달러는. 자, 그죠? 미국 주식 마이너스 10%죠. 환율이 20% 올랐으니까. 한국 주식은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한테 묻는 거죠. 물론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왜? 기축통화하니까. 네. 그러나 일부는 좀 사고 싶지 않냐. 일본은 한국을 한국도 살 수 있고 중국도 살 수 있고 일본도 사고 싶겠죠. 왜? 다 환율이 박살났으니까.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다른 자산 통화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안 오겠죠. 왜? 경기가 나빠지는 중이니까 안전자산이 좋으니까 달러로 가겠지만 끝없이 갈 수 있냐? 영원히 이것이 갈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사서 내년 이맘때 어디에 사서 더 웃을 것인가를 보는 거지. 지금 당장 단타? 저는 예측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인데 다음 달 환율 어떻게 보세요라는 말에 저는 맞춰본 적이 없어요. 왜? 꼭 어떻게 하냐고요. 네. 우리는 장기 추세는 알 수 있어요. 주가 많이 빠지면 그 다음에 좋더라. 환율 급등하고 그 다음에 환율 좀 빠지더라. 이건 알죠. 한 1년을 놓고 보면 지금 환율보다 내년에 좀 내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다음 달에 그러면 사면 어떨까?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레벨을 보면
미국 달러는 지난 10년간 제일 비싼 레벨이고 한국 원화는 지난 10년간 제일 싼 레벨인데 굳이 지금 여기서 그걸 사겠다고 한다면 길게 보고 한 10년 보겠다 이러면 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10년 동안을 놓고 보면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환율 레벨에서 본다면 오히려 달러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아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사는 게 맞지 지금 달러를 사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답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난 하나도 투자 포지션이 없다. 나 현금만 들고 있었고 앞으로 투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분들한테는 그럴 때는 예. 반반이죠. 아, 한국도 모를 미국도. 땐 반반.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 절반, 미국 국채 절반. 왜? 둘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배당 수익률 감안해서 지난 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 9% 나거든요. 엄청 수익이 좋은 자산이잖아요. 왜? 네.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전평가돼 있죠. 슬프다, 그죠? 싼 걸 사면 장기간 수익률은 좋잖아요. 그래서 저평가가 됐으니까 한국 주식 한 절반 사고 또 반대로 경제 위기가 내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 돈 버는 자산은 또 미국 국채, 안전자산, 이자율도 높아 3%. 10년 동안 고정금리 이자 3%를 주잖아요. 지금 미국 국채가. 정확하게는 2.993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금리가 높아요. 그냥 이 둘 다를 사서 보유하다가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 1년 동안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한 게 우리 전망이 틀렸어요. 저는 반등할 거로 보는데 주가 반등. 틀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을 샀는데 400만 원, 600만 원이 돼 있을 수 있죠. 한국 주가는 거기서 20% 빠진 거죠. 아니 경제 위기가 온 거죠. 만약에 그렇다. 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해서 한 1,500원 됐다. 네. 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지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또 1년 동안 모은 돈 1,000만 원을 이번에는 한국 주식 600만 원, 미국 국채 400만 원 투자하면 되죠. 아, 요거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물타기인데. 예, 물타기. 예. 물타기 맞습니다. 아, 떨어지면 현금으로 물타기. 예, 원화 채굴로 물타기. 이 전략을 쓰면 됩니다. 이 전략을 쓰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만 40년을 한다. 돈 얼마 될 것 같아요? 투자 원금은 4억이잖아요. 40년 해봐야. 1,000만 원씩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 28억이 됩니다. 왜? 쌀 때마다 물타니까. 네. 결국 10년 지나면 언젠가 오르잖아요. 10년 주기설. 아이, 그건 몰라요. 10년 주기설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쓸 거 없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맨날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분명히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정말 주가가 패닉에 빠져서 폭락하고 금융시장 다 망한다는 건 오래 왔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원래 달라졌다고. 10년 주기 한번 올라고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달라졌다고. 터지면서 늦춰졌다 그러죠. 예, 양적 14년 완화하면서. 주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평균을 100년 평균 했더니 10년인 거지. 그 사이에는 5년, 15년, 5년, 15년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생각하자. 그럼 지난 10년간 봤을 때 주가는 PBR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 기업이 깔고 앉아있는 아무튼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0.9배, 0.8배에서 거래되는데 네. 환율은 또 지난 10년 동안 제일 높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평가된 자산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한국 주식이 오히려 매력적이고 반대로 지금부터 나는 투자를 적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은 반반 사서 내년 이맘때 또 비율 조정만 한 번씩 해주는 식으로 하면 이 누적적인 성과는 어마어마하니 그 전략도 좋다. 참고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40년 해서 박사님 28억이면 너무 적은데 그러면 제가 이럴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2천만 원 투자해라. 매년 2천만 원 적금을 더 봐라.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한국 주식, 미국 국채를 사면 투자금을 배로 올리는 순간 54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투자는 불황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나죠. 저축이에요. 투자금을 올리면 돼요. 서울에 남아서 한번 여행해볼까? 여름인가? 시원한 우리 영화관 어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연인 사이라면 체험의 시간을, 그러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지. 어딜 간다는 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가?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왜냐하면 지금 당장 후배들만 봐도 내년 취업 전망이 어둡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욱더 열심히 오래 받은 인센티브 열심히 좀 모아서 이런 식으로 적립 투자해보는 것도 좋고요. 투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가 한국 주식 좀 투자해볼 만한. 그리고 미국 채권이나 또는 미국 주식은 이제 조금 오히려 그동안 약세장에서 잘 막아줘서 고마웠다 하면서 좀 팔아서 갈아탈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 회기
이론이라는 믿죠. 게 있죠. 네, 그걸 그걸 믿죠. 기반으로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좋지만 우리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역사를 보면 미국도 좋은 시장이에요. 거기도 7% 정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죠. 거기다 미국은 배당 수익률도 한 2, 3% 나니까. 네. 그리고 지난 40년 한국, 지난 100년 미국 주식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오르는 시기가 달라요. 80년대는 한국 주식, 90년대는 미국 주식, 2000년대는 한국 주식, 2010년대는 미국 주식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시장은. 사이클. 언제나 어디가 좋다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 주식도 힘들었던 10년 지나고 지금도 2200, 23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네. 뭐 한번 세계시장 경기 좋아지고 그러면 또 한번 분출하지 않겠냐. 전번에 3000포인트 이건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한번 갔다 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달도 차면 기울고 기울면 또 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논리로 기운 쪽에는 더 물타기를 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찬 쪽은 일단 빼고 이런 논리를 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은 달러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의 상대적인 통화 가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엔화 투자 차라리 어떤가? 왜냐하면 달러 가치 대비했을 때 원화도 빠졌는데 엔화는 지금 양적 완화가 유일하게 되고 있는 중앙은행 쪽이라서 우리 빠진 것보다 엔화가 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화 투자. 예, 저도 좀 어떤가? 사고 있습니다. 정말요? 엔화. 예. 아들놈이 일본 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송금해 줄 걸 미리 땡겨 사고 있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예,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엔화 투자, 일본 특히 일본 리츠 사고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 관련해서요? 예, 일본 부동산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아. 예, 그리고 가격 모멘텀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한국 부동산 살 바에야 일본 부동산이 지금은 더 매력 있지 않냐. 예, 한국에 또 일본 리츠 상품 상장돼 있습니다, 여러분. ETF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네요. 환전 고민 안 하고 ETF로 그렇죠. 투자하면 되니까. 일본 리츠 상품 말씀해 주셨고. 환율 오를 때 증시 수혜주. 대부분 수혜주예요. 네. 왜냐하면 뭐 글로벌 돈이 다 미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환율이 작년 3월에 바닥치고 계속 지금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작년 10월까지 계속 올랐죠. 우리는 그 전에 빠졌는데. 네. 그래서 달러 강세의 초기에는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미국 주식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에 가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결국 버블을 만들면서 무너진 거죠, 이번에. 그래서 다시 그런 사이클이 또 온다면,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시기가 있을 때는 네. 환율 상승의 초기에는 미국 달러,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도 나쁘지 않고,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 가냐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들어와서 달러가 강세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주식 사겠어요? 아니죠, 그죠? 좀더 많이 올라갈 수 글로벌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명망 있는 기업들이 되게 잘 가요. 애플 이번에 이제 그 팡이라고 불렸던 페이스북, 기술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때 유망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이클이 올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또 주도 기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분명 신조어가 생기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환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징후가 보일 때는 미국에서 특히 세계인들이 다 아는 브랜드들이 또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텐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한참 뒤에 그렇죠. 일인 것 그래서,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이야 환율 이제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 중이니까. 떨어질 거 기대하면 우리나라 주식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수출주죠, 뭐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네. 지금은 수출주가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서 네.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이 빠져나간 거니까 네. 수출주가 제일 부진한데 이제 환율이 급등세가 진정되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수출주를 봐야 되는 거죠. 수출주라고 왜? 그 하면. 환율에서 이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작년 이맘때 비해서 환율이 200원 올랐는데 여기서 이익 못 내면 진짜 아니 마진 10% 나는 비즈니스도 잘 없는데 환율이 환율로 20% 올랐는데 여기서 이익 못 내면 그냥 그 회사는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죠. 수출이라고 하면 IT, 자동차, 조선, 화학, 조선, 그리고 기계, 화학, 2차 전지도 그때 좋을 거고 배터리.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서서히 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급등급락은 별로 안 좋은 것 서서히 같아요. 떨어지면 한국 수출주가 제일 매력적이죠.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환율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관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노력한다고 환율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그 시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매우 작은 플레이어에 불과합니다. 외환시장은. 네, 그래서 너무 환율 관리가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여주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지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막 달러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게 달러고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투자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뭐 12강인데 예. 짧아요. 각각 다 짧아서 금방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내용들이 아주 처음에 초보자용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나중엔 또 현재 엔이라든가 유로 같은 이슈들까지 다루고 있어서 투자의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 읽다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용도고요. 만약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책이 다 이해되면 안 봐도 안 해도 되는 강의고요. 그건 완전 초보용으로, 그러니까 단기간 한번 내가 환율에 대한 지식을 좀 얻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저는 사실 환율 어려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진짜 어려워하는 게 환율인데 이 차근차근 이렇게 기초부터 주시는 강의 보면서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